매주 화요일에는 색다른 김장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보도가 자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살라미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야 이런 일도 있었어? 세상에 이러면서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도 왔다 갔는데 이번에는 용인이에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창원에서 경남 창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젯밤에 터진 용인 그리고 오늘 아침에 터진 명태균 게이트 2탄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의 소리에서 그 이원모 전 비서관에 대한 공천 개입이 사실상 있었다라는 것을 행정관이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하는 모든 매체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예고를 하긴 했는데 내용은 상당히 이 파문이 클 걸로 보입니다. 김철근 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보도? 일단 이 본인이 그 실명이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네. 또 그 지금 공기업의 감사로 가 있는 네. 분이죠. 이분도 시민소통 비서관실에 그 행정관을 했고 네. 해당 지역구에 음. 그 일단 공천 신청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그 선거에 나오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해 당사자죠. 그렇죠. 이현모 후보는 공천을 받았고 본인하고 공천 경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고 그 내부 정황들을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 어느 네. 정도의 근거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약간은 일단 거리의 차이가 있는 거죠. 권력은 거리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고. 네. 그런 거 아세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문고리가 센 겁니다. 센 거다. 그래서 문고리 권력이 중요하다. 그럼요. 예, 그 얘기를 못 하죠. 들어가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결국은 이원모 비서관이 훨씬 거리가 가까웠던 거죠. 왜냐하면 이원모 비서관 부부하고 대통령 부부하고 잘 알아요. 아마 뭐 이원모 비서관이 결혼하는데도 뭐 중매 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그럴 정도로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거리에서 밀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그 정황의 얘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핵심은 김건희 여사. 완전 키워드죠. 예. 그 보도에. 네. 왜냐하면 그 김대남 씨라고 이야기해도 네, 되죠. 네. 용인갑에 예비 후보로 있을 때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데 저는 장인수 기자의 리포트나 이 어제 이야기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언급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명수 기자랑 몇 개월 동안 통하면서 맞아요. 김건희 여사 눈에 들어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다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원모를 심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봤더니 자기가 나중에는 다 내려놓고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실체가 있다라고 느껴지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건 다 공천에도 굉장히 세게 관여를 하고 있으니 이걸 이철규 의원이 총대 메고 하고 있다. 이명수 기자, 너 기자니까 한번 문자 보내봐라. 김건희와 관련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기류들이 있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예비 후보 이제 하면서 그렇죠. 본선 행위 좌절됐거든요. 그러다가 몇 시간 만에 그걸 주워 삼켜요. 그러지 마라. 실세는 김건희 여사니까 내가 한 자리라도 가려면 나 입 다물고 협조해야 된다. 이러면서 실제로 그 캠프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명수 기자랑 통화를 합니다. 내가 따까리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맞아요. 그러면 이 실체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캠프 안에서 봤더니 이원모 그 아내 굉장히 김건희 여사랑 가깝죠. 왜냐하면 나토행 비행기를 탈 때 맞아요. 개인을 태웠었잖아요. 이게 네. 대단히 부적절하죠. 예. 김건희 여사와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전화가 되더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하고 막 이러더라. 전화하면 받더라. 예. 이런 얘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 이거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내부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더 신빙성이 높은 거고 실제로 이 사람은 공공기관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들고 공관위원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떡하냐. 김건희 여사 이거 폭로하겠다. 네. 압박하겠다. 나 공천해라. 똑같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거예요. 이 사람도. 이명수 기자, 당신이 한번 이철규한테 연락해봐라. 이거 김건희 여사가 대단히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찔러 넣으면 알 거다라는 취지였어요. 이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패턴이 동일하고요. 이게 없는 사실로 덮어질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자, 전국으로 갑니까?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뭐 그 예. 사랑설레하고 뭐 그 예를 들면 심적으로는 그럴 것이다라고 그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측면도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말한 녹취록이나 직접 그 얘기한 그 뭐 텔레그램이든 뭐 문자든 카톡이든 지금 이게 없죠. 그거는 곧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문제는 그거라고 나는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예를 들면 목소리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른바 빼박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 3자 또는 또 건너서 이렇게 했다더라, 난 이렇게 들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그랬을 개연성은 있어, 충분히 그럴 거야. 들리는 얘기는 맞아 예, 않았고. 왜 이런데 네. 딱 떨어지는 이게 지금 없는 예, 거예요. 예.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딱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아직 드러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은 더 답답할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아침 그 시선 집중 김종배 그 선배의 분석이 굉장히 전 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보냈거나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그런 뭐 텔레그램 메시지가 됐든 뭐 음성 파일이 됐든 그게 나와야 스모킹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지금 빌드업되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법들이 여러 군데에서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이 자체가 완성된 단계로 가면 이 정권은 상당히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결국 내부 제보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제보자가 증언을 한다든가 예. 자기가 직접 봤다든가 이런 예. 그다음에 내부 제보자가 뭔가 증거를 가지고 나온다든가 이런 건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그 과거에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30%는 완전 콘크리트 지지도다. 맞아요. 예. 절대 무너지지 않는 무너지지